지난 이야기에서 박 선생과 윤정은 점점 가까워지며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노골적인 태도와 윤정의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교차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정과 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그녀와 맞닿아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는 일, 작은 도서관 한쪽에서 그녀와 책장을 넘기는 일, 저녁 무렵 정원을 함께 걷는 일 모두가 내겐 소중한 의식처럼 다가왔다. 요즘은 당신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요. 예전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루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윤정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마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고 싶은 동반자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윤정 씨, 이렇게 나란히 있는 시간이 내겐 참 특별합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우리 사이가 너무 익숙해서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오랜 세월 혼자서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감정이 그녀와 함께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손끝이 스치고 시선이 잠시 머물 때마다 내 안에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되살아났다. 정원 산책길에 함께 서 있을 때였다. 바람이 스치고 낙엽이 발밑을 흩날리는 그 순간, 나는 무심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그냥 이대로 걷고 싶네요. 아무 말 없이.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 손을 꼭 잡아왔다. 그 따뜻한 온기는 내가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미라였다. 윤정 곁에 늘 머물던 그녀의 존재는 우리 사이를 특별하게 만들수록 더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시선과 말투, 그리고 가끔 내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기운, 그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파도의 전조처럼 내 마음을 흔들었다. 윤정 씨, 오늘은 유난히 고요하네요. 고요해서 좋은 거리요.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시선이 느껴졌다. 윤정의 절친 미라. 그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평온을 흔들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윤정의 온기를 느끼며 걸으면서도 나는 이미 다가올 긴장감을 예감하고 있었다. 미라의 태도는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윤정과 내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마치 그 사실을 못 견디겠다는 듯 은근한 말투와 자극적인 눈빛으로 나를 흔들었다. 나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도발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다. 저녁 식당 자리에서 그녀는 윤정이 있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다. 선생님, 요즘 참 좋아 보여요. 윤정 씨랑 함께라 그런가? 그런데 혹시 너무 한쪽에만 마음을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미라야, 그만해. 윤정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미라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눈길은 나에게만 박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파도가 일렁였다. 윤정을 아끼면서도 미라의 불안정한 시선이 마음을 흔드는 건 사실이었으니 그날 밤 정원에 나가 있었을 때 미라가 다가왔다. 왜 나를 피하죠? 선생님도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미라 씨, 윤정 씨 생각해서라도 이런 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생각해서라니요? 난 윤정 씨보다 더 선생님을 원해요. 차라리 솔직해져요. 나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러나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붙었다. 그것은 집착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미라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음 날 오후 윤정과 나는 작은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늦은 점심을 함께하며 한가로운 대화를 나누던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든 순간 낯익은 듯한 젊은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정이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설마 내가 어떻게 여길? 엄마 정말 여기 있었네. 윤정의 딸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꼭 깨물며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를 이미 짐작한 듯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윤정은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딸에게 다가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굳어 있었다. 미라의 도발이 남긴 흔적 위에 이제 윤정의 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선택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윤정은 딸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옆에서 손끝이 굳어버린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마주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나는 어떻게든 윤정과 딸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정 씨 잠시 둘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전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조금만. 괜찮습니다.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윤정의 얼굴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설명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겨진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엄마 저분 대체 누구예요? 엄마랑 가깝게 지내는 분이야. 좋은 친구고 나한텐 의지가 되는 사람이야. 친구요? 그런데 둘이 있는 모습이 그냥 친구 같진 않았어요. 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당황, 의심, 그리고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봐도 그럴 거야.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는 지금 저분이 꼭 필요해. 너한테는 갑작스럽고 낯설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엄마는 외로웠어. 외롭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나도 엄마가 누굴 만날 수 있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갑자기 마주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도 두렵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실망할까봐 겁이 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 나 저분을 좋아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엄마,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내가 바로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 하지만 부탁할게. 엄마를 조금만 지켜봐줘. 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볼 테니까.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정은 손을 내밀었고 딸은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함보다 복잡한 감정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윤정의 고백과 딸의 혼란은 결국 우리 사이에 균열을 만드는 첫 신호가 될 것이 분명했다. 윤정의 딸을 만난 후로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윤정은 딸을 설득하려 했었지만 그 눈빛 속 불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 내 갈등을 아는 듯 미라는 더 대담하게 다가왔다. 이제는 망설임도 가식도 없었다. 늦은 밤, 복도 끝에서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섰다. 오늘은 피하지 마요. 이제는 정말 대답해야 해요. 이 시간에 이러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
선생님도 다 알잖아요. 나 선생님 옆에 있고 싶어요. 윤정 씨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단한 결심과 위험한 열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미라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윤정 씨한테 들켜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다 알게 되면 좋아요. 그래야 선생님이 날 진짜로 볼 테니까. 선생님, 난 그만큼 좋아해요. 내 모든 걸 내 몸까지라도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미라 씨, 제정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잔 거, 내가 선생님을 원하는 거 왜 숨겨야 하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윤정 씨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요. 숨이 막혔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가까워진 채취가 나를 흔들었다. 단순한 농담이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너무 뜨겁고 너무 위험했다. 미라 씨, 이런 말은 더 이상하지 마요. 윤정 씨에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내가 받아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날 받아만 준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울음을 머금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타오르는 욕망이 꺼질 기미가 없었다. 나는 등을 돌리려 했으나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한 번만, 오늘만이라도 내 마음 받아줘요. 그럼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지만 외면하면 난 끝까지 괴로울 거예요.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손을 뿌리쳤다. 이성은 거부를 선택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흔들린 것은 분명했다. 윤정에 대한 내 사랑과 미라의 집착이 만들어내는 균열.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밖에 없었다. 윤정은 그날 이후 한층 더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딸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마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쉽게 닿지 못했다. 선생님, 나 괜찮은 걸까요? 딸 앞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 걸까요? 윤정 씨 삶이 잘못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딸도 이해할 겁니다. 시간이라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워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행복을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행복 때문에 가장 소중한 딸을 잃을까 봐 떨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곁에 머물렀다. 늦은 밤, 방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내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굽니까? 문이 열리고 조심스레 들어온 건 미라였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셨군요. 이 시간에 오면 곤란합니다. 돌아가세요. 곤란한 거 알아요. 그런데 억눌러도 숨겨도 결국 이렇게 터져나오네요. 선생님 앞에서만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녀는 문을 닫고 한 발자국 더 들어왔다. 눈빛은 절박했고 목소리는 뜨거웠다. 선생님, 난 그만큼 좋아해요. 내 모든 걸 내어줄 만큼. 윤정 씨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 옆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녀는 내 팔을 붙잡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미라 씨, 이러면 안 됩니다. 나도 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린다는 건 이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밀어내도 결국 날 떠올리게 될 거예요. 나는 간신히 몸을 빼내며 거리를 벌렸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윤정을 향한 책임감과 미라의 집착 섞인 유혹 사이에서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기류가 나를 감쌌다.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의 시선은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피식거리는 웃음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우리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윤정은 이를 예감한 듯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당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했고 산책길에서도 나와 멀찍이 거리를 두려 했다. 윤정 씨, 왜 그래요? 요즘은 내 눈을 잘 안 보네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지쳐서 그래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불안을 나는 모를 수 없었다. 이미 소문은 우리 관계를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의 호기심 섞인 시선과 뒷말은 윤정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며칠 뒤 관리실 직원이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선생님, 괜한 얘기지만 이곳은 다들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이라기보단 괜한 소문이 커지면 서로 곤란하실 테니까요. 그 말은 분명 경고였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모든 시선이 내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윤정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작은 등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윤정 씨 혹시 소문 때문에 힘든 겁니까?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도 다르게 얘기하고 산책 한번 나간 것도 이상하게 돌려 말해요. 나 두렵습니다. 우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소문은 진실보다 더 무섭잖아요. 특히 여자인 내가 겪는 시선은 선생님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아 위로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손길조차 오히려 무게가 될까 두려웠다. 윤정은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딸한테도 아직 제대로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까지. 선생님, 정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곁에 있을 겁니다. 어떤 시선이 와도.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심장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윤정을 안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과 밀려드는 압박감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짓눌려가고 있었다. 소문은 이미 발이 달린 듯 번져나갔고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다.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있었다. 윤정은 점점 더 지쳐 보였고 나 역시 책임감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늦은 저녁, 내 방 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눈빛은 결연했고 목소리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선생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윤정 씨를 떠나면 나는 선생님만 바라보며 살 거예요. 나한테 와요. 내가 선생님 옆에서 모든 걸 내어줄게요. 윤정 씨보다 더 깊게,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흔들림이 아니라 다가올 단호한 결심의 예고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라 씨, 이제 그만합시다. 뭐라고요? 당신의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 얻으려는 건 결국 욕망일 뿐이죠. 내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윤정 씨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미라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다. 정말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나요? 네, 그래야 끝이 납니다. 더는 내 앞에 서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한 발, 또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끝내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외면한 채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또렷해졌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윤정과 나는 작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윤정 씨, 이렇게는 오래 못 버팁니다. 소문과 시선 속에 갇혀 사는 건 우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길 떠납시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자리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윤정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엔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용기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비로소 마음속의 흔들림은 사라졌다. 우리가 넘어야 할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선택만큼은 분명해졌다. 윤정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우리 둘. 윤정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우리 이곳을 떠나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이 아닌 우리 둘만의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떠난다고요? 그래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작은 아파트라도 괜찮아요.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새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실버타운이라는 틀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대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걷기로. 그것이 가장 정직한 해답이었다. 좋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내 집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다. 실버타운을 떠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다시 시작하자고. 짐을 꾸리며 나는 문득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인생에 남은 길은 혼자일 거라 믿었다. 조용히 늙어가고 홀로 시간을 견디며 생의 끝을 맞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내 곁에는 윤정이 있었다. 다시는 올 줄 몰랐던 설렘과 온기가 내 삶에 들어왔다. 마지막 인생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랑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남은 날들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사랑.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박 선생과 윤정은 결국 모든 시선과 소문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일 거라 생각했던 노년기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려는 용기.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해주세요.